혹시 주변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일들이 큰 성공으로 이어진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 저의 친구들 이야기를 통해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. 요즘 보면 부동산 투자에 발을 들여놓고 자산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.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말을 듣고 시작하였고, 또 다른 사람은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투자를 했습니다. 결국 이들이 처음에는 모두 불인이었다는 공통점은 있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느냐 안 떼느냐, 어디를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.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대출은 너무 무섭고 집값은 너무 높아 보인다. 지금 고점 같은데 들어가도 될까? 내가 과연 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들을 말이죠. 제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두 명 다 처음에는 부동산은 잘 몰랐고요. 둘 다 2017년에 투자를 하였고,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들이니까 초기 투자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있었습니다. 한 친구는 아무 계획 없이 부모님 말을 듣고 잠실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샀고요. 또 다른 친구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동탄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갭 투자를 했습니다. 이 두 친구의 부동산 여정을 보면은 흥미로운 일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. 잠실에 아파트를 산 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처음엔 아무 계획도 없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. 부동산에 대해서는 1도 몰랐던 친구입니다. 그런데 몇 년 후 잠실 아파트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. 이 친구는 사실 서울의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산 것만으로도 큰 자산가가 된 거죠. 반면에 동탄에 아파트 두 채를 갭 투자한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. 엑셀에다가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하였고, 양도세, 비과세 같은 방법도 잘 알아내어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매도 시점이 하락기를 맞으면서 고점에서 제대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. 결국 서울 상급지에 투자한 잠실 친구와는 달리 좀 아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. 이 사례들을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어디서 시작하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부동산 투자는 최대한 서울의 상급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. 잠실이나 강남, 서초 같은 서울의 핵심 지역은 한정된 공급과 높은 수요로 인해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이 지역에 가까운 곳을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. 서울 상급지 아파트는 특히 경제 위기나 하락기에도 안정성을 보여줍니다.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. 총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만큼의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 것입니다.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인플레이션이나 현금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데 가장 좋은 자산이죠. 물론 서울 상급지 부동산은 너무 비싸서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출을 활용하면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대출을 통해 작은 평수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장기적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. 대출을 잘 활용하면 서울에서 시작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.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이 여의치 않다면은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작은 평수부터 시작해서 갈아타기를 통해 점차 자산을 늘려가면 됩니다.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큰 투자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서울의 자리를 잡고 천천히 중심부로 오면서 자산을 불리는 것입니다.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. 장기적인 안목으로 천천히 기다리면서 버텨야 합니다. 저는
많이 줘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아담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인용하고 싶은데요. 이 책에서는 사람을 기버와 테이커, 매처로 나누는데, 남에게 많이 주고 처음에 손해를 보는 기버가 가장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즉,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은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.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엔 자금이 부담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죠. 자, 여러분, 부동산은 단순히 사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불려나가는 자산입니다. 내가 먼저 투자하고 기다리면 그 가치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러나가게 되는 것이죠. 기버가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인 것처럼 부동산 역시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정기적인 안목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. 결국 잠실 아파트를 무작정 구매했던 친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가가 돼버렸고, 반면 계획적으로 투자한 동탄 친구는 조금 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.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아니었다는 이유, 위치가 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내 집 마련을 시작하면 무계획적 친구처럼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불인이에서 자산가로 변신하는 첫걸음, 지금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.